안녕하세요. 라이언 식빵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전염병 확산, 침투 이론에 대해서 한번 논의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칠라프 스밀은 그의 책 대전환에서 사회적 현상은 어떤 순간을 기점으로 변화하며 일정 기간 이후 포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구, 경제, 식량, 에너지 소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대전환이 발생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환은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지스틱 방정식이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축은 시간, Y축은 변화량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다가 포화 밀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인구 생각해 보세요. 급격히 늘었다가 포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 GDP 생각해 보세요. 늘었다가 포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른다 표현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를 표현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수준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2022년 7월 현재 2천만 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38%, 아마 숨겨진 숫자까지 표현하면은 한 40%에서 50%가 감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코로나는 전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고 특정 인구에서 포화 밀도를 나타낼까?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침투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마을, 400명이 사는 한 마을을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 한 10분 정도가 옆마을로 연수를 다녀온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중에 몇 분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 병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게 회색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이 컬러는 제가 일일이 숫자 세는 게 힘들어서 컬러 디텍팅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색을 1.00, 즉 100%로 컬렉팅 했으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준으로 가정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중에 5분이 감염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 마을에도 바이러스 감염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퍼센트를 치면은 약 1.5% 미만 정도의 빨간색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5곳을 기점으로 이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니까요.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을 하든 하게 될 테니까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시는 건 한 7% 정도 인구가 감염이 됐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 5축을 기점으로 점점 더 확산이 될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한 16% 정도의 인구가 감염이 됐고요. 다음 보시는 건 한 26% 정도 감염이 됐습니다. 점점 빨간색이 늘어나는 걸, 즉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37% 정도 되니까 빨간색 부분, 즉 붉은색으로 표현한 바이러스 확진자 항체 형성 인원은 모두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색으로 표현한 무증상 비확진자는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45% 정도 되니까 이 확진자 숫자가 조금 늘긴 해도 비확진자 간의 연결은, 즉 회색 간의 연결은 끊어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주춤하게 됩니다. 일정 수준에서 포화 밀도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침투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투 이론은 다양한 곳에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의 벽돌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위에다 떨어뜨리면 물은 콘크리트의 기공을 통해서 중력 방향으로 전달이 되겠죠. 기공이 매우 작으면은 물이 아마 흐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기공이 많아지거나 그 크기가 커지면은 일정 수준 이후 물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에어백 커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에어백, 그러니까 섬유로 되어 있는 이 에어백 위에 커버가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이 이제 드라이버 시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는 것이 패신저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승차 하시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는 쪽, 이렇게 에어백 커버가 있습니다.
이 에어백 커버는요, 바로 폴리프로필렌과 엘라스토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죠. 폴리프로필렌은 딱딱한 성질, 기계적 강도를 부여하고요. 엘라스토머는 외부 충격 시 그것이 이제 조각조각 깨지지 않게 저희가 덕타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이 회색을 폴리프로필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일라스토머를 점점 더 넣게 되면 연성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일정 그 수준 이상이 되면은 외부 충격이 가했을 때 골고루 분산된 일라스토머가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여 연성을 부여한다는 이런 기술적 컨셉이 자동차 에어백 커버입니다. 이 퍼콜레이션 티어리, 침투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 이 기술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해석이 사회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아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실생활과 연결되므로 내용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학에 대한 기초이해가 사회현상 해석을 위해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어떤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사회적 원자, 마크 뷰캐넌이 써준 책이고요. 김범준 교수님의 세상물정의 물리학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